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중에서 어떤 분께서 고엽제 질병이 4개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소송 중이라는 내용의 그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제게 댓글을 주실 때 참전 유공자이고 신체 검사에서 등 외만 4가지라고 했습니다. 등 외만. 자, 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 혈압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고혈압 같습니다. 고혈압. 자, 그리고 또 하나 허혈성 심장병. 이렇게 4가지 모두 등외 판정입니다. 4가지 등외 판정. 이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도 장애도 주지 않는지 행정법원에 소송 중입니다.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기존에 제 영상들 봤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알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이 어떤 내용인지.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질병이 4가지일 경우에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의증입니다. 후유증이 아니라 고엽제 후유의증이 4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종합 판정에 의해서 경도 장애를 준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이 질병이 4개가 있을 경우에는 경도 장애를 준다는 거. 그렇게 했는데 이 본인한테 지금 이 질병이 4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등외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알고 있던 그 내용과 다른 것이죠. 내 몸에 질병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등외가 됐으면 그 종합 판정에 의해서 경도 장애를 분명히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데 경도 장애도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인가? 질병이 4개가 있을 때 종합 판정에 의해서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고엽제 후유의증일 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조건 질병이 4개가 있다고 해서 경도 장애를 주는 게 아니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4개의 질병이 있어야만 경도 장애에 해당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요 3가지는 고엽제 후유의증이고 허혈성 심장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이 내용이 참 정보를 정확히 몰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있지 않습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은 약 10년 전까지는 고엽제 후유의증에 속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0년 전에 만약에 이거를 신청을 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의증에 이 허혈성 심장병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4가지로 해서 경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약 10년 전에 허혈성 심장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답변에 이렇게 해드렸죠. 질병이 4개 중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나머지는 고엽제 후유의증이고 행정소송을 하셔도 해당이 안 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4개를 인정받아야만 경도장애에 해당되니까요. 왜 행정소송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행정소송을 할 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를 통하거나 대부분 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변호사들도 행정소송을 하려 그러면 분명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했을 때 이게 이길 확률이 있는지, 이거는 100%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다 해서 100% 패소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소송을 진행을 해야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이거는 100% 지는 내용이고 행정소송감이 되질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법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은 고엽제 후유증이고 나머지는 고엽제 후유의증인데, 고엽제 후유의증 세 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도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들마다 배우시라고 하는 내용이,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드는 영상들 몇 개라도 보고 참전 유공자 신체 검사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종합판정 장애 등급 구분표에서 제가 2023년 2월 기준으로 질병이 2개인 경우, 질병이 3개인 경우, 질병이 4개인 경우 이렇게 해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그와 같은 행정소송,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그게 개인이 한 건지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금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죠. 소송은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봤었을 때는 100% 패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내용들 보시면 얼마나 소송에서 이기기가 희박한지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저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영상으로까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경도장애에도 해당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도 패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추가로 제가 이분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지혈증이나 지루성 피부염으로는 상위 등급 최대 경도, 중등도밖에 해당이 되질 않고, 고혈압으로는 고도까지 가지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고도장애 받아봐야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시고 나면 유가족 보상금도 없습니다. 본인 때에만 보상금이 나오고 사망하시면 없습니다. 그런데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고, 만약에 허혈성 심장병과 관련돼서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다 7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텐트 시술을 하거나 또 어떤 부위에 혈관이 얼마만큼 막혀있느냐에 따라서 6급, 5급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6급 이상에 해당되고 있는데, 최소한 6급만 받아서 나중에 사망을 하시더라도 유가족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다른 고엽제 후유의증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들 중에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10개 이상입니다. 많습니다. 여튼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다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7급에 해당된다, 6급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자, 이번 영상 이 제게 질문 주신 분 그와 같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고엽제 질병 4가지를 가지고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